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픽 시험에 나오는 주제들도 외국인 친구들이랑 더 잘 대화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지니 김쌤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저번 주에 이어서 영화인데요. 저번 주는 좋아하는 영화 장르하고 가장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주는 최근에 영화관에 갔던 경험 그리고 기억에 남는 영화와 영화 추천 정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목표는 외국인 친구하고 해당 주제로 대화할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표현들을 배우는 거이고요. 단편적인 표현을 배우는 것보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어적인 사고방식으로 빨리빨리 바꾸어서 어순과 배열에 맞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지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픽 시험 실제 보실 기회들이 앞으로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해당 주제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문장 만드는 전략을 배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외국인이랑 대화를 하려고 하면 도대체 무슨 소재로 이야기를 할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때 있어서 해당 주제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세부 주제를 이미지로 떠올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관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말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나올 수 있는 세부 주제들이 언제 누구하고 영화관에 갔는지, 그 영화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 갔을 때 무슨 영화를 봤는지, 내가 방문했던 영화관이 왜 좋은지, 좋은 점들. 영화관 여러분 생각하시면 떠오르는 게 아마 팝콘, 그리고 크고 깨끗한 느낌, 이런 거 정도가 떠오르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문장들을 완결된 형태로 만들어서 이어붙여서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말하는 훈련을 해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말할까죠? 그때의 관건이 되는 것이 항상 동사예요. 주어를 얘기한 다음에 도대체 어떠한 종류의 동사를 쓸 것인가 또 중요하고, 시제하고 수에 맞게 올바른 형태로 동사를 바꿔서 얘기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무엇을 어떻게 연결시킬지 고려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 그 정도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방문한 영화관에 대해 말해주세요 라는 거 있죠? 말해봐라 라는 거 talk about 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tell me about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Talk about a movie theater you went to recently. 이렇게 하게 되면 얘기를 해보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movie theater 이라고 하는 거는 영화관이죠. 영화관을 가리킬 수 있는 단어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영화관은 그냥 한 단어로 theater 이라고도 하고요. 또 많이 쓰는 게 cinema라고도 쓰여요. 그 다음에 재밌게도 영화를 뜻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movie 이 자체도 영화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movie theater 붙여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린 멀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영화관을 가리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 네 가지가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관에 대해서 말해줘. 어떤 영화관이냐면 여기까지 끊기죠. 너가 방문을 한 영화관에 대해서 말을 해줘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신이 영화관에 간다를 영작해 보시겠어요? You go to a movie theater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에는 당신이 영화관에 갔다 과거형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당신은 그 영화관에 갔다라는 것이죠. You went to a movie theater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당신이 방문한 영화관, 요거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A movie theater you went to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신이 영화관에 갔다라는 것을 You went to a movie theater 이라고 표현을 하고, 당신이 간 영화관이라고 하면 A movie theater you went to가 되는 겁니다. 바로 Talk about a movie theater you went to 까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최근에니까 recently까지 붙여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누구하고 언제 그 영화관에 갔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구랑 그 영화관에 갔냐?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Who were you with?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이거를 직역의 형태로 영작을 하면 with whom
Did you go to the movie theater?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영미권적인 사고방식의 특징인데요. 어디를 누구랑 갔다고 할 때 그냥 누구랑 함께 있었니?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were you with?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갔니? 라고 할 때는 언제라는 의문사 when을 내뱉고 언제 did you go? 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언제 갔니? 라는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누구랑 갔니 같은 경우는 with whom did you go to the movie theater 하셔도 되고 훨씬 더 자주 많이 쓰는 표현이 누구랑 함께 있었니? 그래서 who were you with? 를 많이 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두 개를 합치는 방법도 있겠죠. When and with whom did you go?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가다라는 동사를 visit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When and with whom did you visit there? 이렇게 하게 되면 언제 그리고 누구하고 당신은 거기를 갔나요? 방문했나요? 라는 문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들이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익히들어 알고 있는 것들이실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말할 기회가 적고 말을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자꾸만 꼬이고 막상 입으로 내뱉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실 때도 듣기만 하지 마시고 계속 따라 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습하실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스펠링에 도움을 받지 않고 왼쪽에 한국말만 보고 내가 이러한 표현, 이러한 문장을 외국인 앞에서 완성된 형태로 만들 때까지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나올 수 있는 게 그 영화관에서 무슨 영화를 봤나요?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했었는데 무슨 종류의 영화를 이라고 하는 의문사 구를 What kind of movie? 이렇게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종류의 영화? 나는 그냥 특정하게 영화 하나의 이름을 물어보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그냥 What movie로 시작을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What movie 또는 What kind of movie did you watch in the theater?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영화를 당신은 보았나요? In the theater. 그 영화관에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영화관은 카페와 마찬가지로 장소잖아요. 그래서 항상 위치에 대한 질문이 오고 갈 수가 있겠죠. 그 영화관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 쉬워요. 어디니까 where 의문사 시작을 하셔야겠고요. Where is the theater? 이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Where is the theater located? 뒤에다가 위치한에 해당하는 이제 PP 과거 분사를 붙여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무엇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영화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라고 할 때 평서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The theater is located 블라블라 장소 이렇게 나오시겠죠. 근데 이거를 의문문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비동사의 의문문은 주어하고 동사의 순서만 바꾸면 되고 의문사를 넣고 싶으면 맨 앞에 추가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어디니까 where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is를 먼저 말한 다음에 the theater 써주시고 나머지 located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의문문이 만들어졌다는 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의문문 만드는 게 좀 헷갈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저는 머리로 이해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끊임없는 이제 입으로의 반복에 의해서 체득하시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방문한 영화관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는 건데 했을 때 오픽 시험에서 실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영화관에 대해 좋았던 점을 말해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 친구한테 물어보고 싶을 때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 2가지 정도가 가능해요. What's good about the movie theater?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 지금 어퍼스트로피 생략된 부분은 is겠죠 당연히. 좋니? about은 뭐에 대해서 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무엇이 좋니? 뭐에 대해서 the movie theater 영화관에 대해서 뭐가 좋니?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대상이 왜 좋니? 라는 질문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의문문을 만들지 않고도 이렇게 tell me more 이렇게 하시면 나한테 더 이야기를 해줘. 뭐에 대해서? 당신이 무엇을 좋아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영화관에 대해서 네가 뭐가 좋았는지를 나한테 더 말해줘 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tell me more 하셔도 되고 talk about what you liked about the movie theater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위에 문장 형태를 이용해서 tell me more about what's good about the movie theater, talk about what's good about the movie theater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항상 응용해서 연습하는 거 습관에 들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얼마나 자주 그 영화관에 방문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죠. 얼마나 자주이기 때문에 의문사로는 how often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 방문하다 동사 visit 또는 go 기억이 나실 거예요. How often do you visit the theater?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How often do you go to the movie theater? Go to the theater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자, 위에하고 아래하고의 차이는 visit 같은 경우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목적어가 오는 거고요. go 같은 경우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to라는 전치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올 수 있어요. 요 자동사 타동사 차이는 용어 자체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보충 학습이 필요하신 단계인 거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사는 말 그대로 혼자서도 기능을 하고 존재할 수 있는 동사고요. 타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 항상 목적어가 필요한 놈이에요. 그래서 타동사는 목적어랑 세트로 온다라고 편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 자동사는 전치사와 목적어가 없이도 혼자 존재할 수가 있겠죠. 아까 혼자 기능하고 존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의 종류는 크게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고 자동사는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놈, 타동사는 항상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 놈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 how often을 쓰지 않고 그냥 do you go to the theater? 이런 방식으로 문장을 시작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often을 붙여주는 거예요. Do you go to the theater often? 이렇게 하게 되면 당신은 그 영화관에 자주 가시나요? 또 이렇게 의문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라는 의문사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의 차이인데 쓰려고 하면 how often으로 시작해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영화관에 방문하나요? 라는 의문문을 먼저 만들고 뒤에다가 often을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often 같은 경우 그 문화권 나라에 따라서 발음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에서는 often으로 발음을 하기도 하고 어느 나라에서는 often으로 발음을 하기도 해요. 제가 있었던 LA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often으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 그 단어 발음하는 걸 듣고 뭔지도 몰랐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 단어는 often으로 발음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권, 나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often으로 하든 often으로 하든 이걸 뜻하는구나 라는 걸 바로바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대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누구와 같다라는 거 이야기를 할 때 일단 언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2주 전에 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간 거니까 가다 동사 go를 쓰는데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went로 바꿔주어야 하시겠죠. I went to the theater 2 weeks ago. 나는 갔는데 영화관에 갔다. 2주 전에 갔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또 다양한 방식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문장과 같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The last time I went to the theater 여기까지가 주어 was 2 weeks ago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The last time 하면 마지막 지난번 이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은데 I went to the theater 내가 그 영화관에 갔던 마지막은 언제였다라는 거죠. 2 weeks ago 2주 전이었어.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영화 보러 가자고 했다라는 건데요. 이때 영어식으로 사고방식을 바꿔주셔야 되는 부분이 가자고 했다 이 부분이죠.
어떤 동사로 운을 떼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가자고 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자고 요청했다.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ask 동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sk 동사 그 다음에 사람 목적어가 나오고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이게 되면 목적어한테 이 동사 하자고 부탁하다, 요청하다, 시키다 라는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시키다, 부탁하다, 요청하다. 요 세 가지 뉘앙스도 살짝 다른데 그거는 이제 컨텍스트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해주셔야 되고 용례도 다르게 써주셔야 될 거예요. My best friend asked me to go watch a movie. 하시게 되면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요청했다라는 거죠. 나한테 뭐 하자고? To go watch a movie. 가서 영화 보자고. 이러한 구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상하다. 여기 고까지는 알겠는데 watch가 그 다음에 바로 왔네? 그 다음에 원래 동사 두 개가 연달아서 올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동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동사 원형이 연달아 나오면서 가서 그 동사 하다 라는 뜻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go watch a movie 하면 그냥 가서 영화 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걸 적용하면 가서 공부해. 우리가 듣기 참 싫은 말이었죠. go study 되는 것이고 가서 수영해. go swim. 굉장히 다양한 동사를 붙여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서 그 동사 하다 라는 뜻이라는 거. 그 친구가 여자면 with her, 남자면 with him 하셔도 되고 그냥 같이 라는 뜻의 부사를 쓰셔도 되겠죠. together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는 만나면 영화 보러 자주 가요. 이 문장 굉장히 두루두루 활용이 가능하겠죠. 간다니까 동사 go를 쓰셔야 될 거고요. We go to a movie often when we meet.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가는데 영화 보러 간다라는 거예요. 자주 가는데 언제? When we meet. 우리가 만날 때. 이렇게 심플하게 문장을 만드는 방법도 있겠고요. 이 두세 번째처럼 만드실 수도 있어요. Watching movies.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실 건데 영화를 보는 거는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 비동사가 나왔죠. 무엇이다 라는 거예요. 나머지 What we usually do.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야. When we meet. 우리가 만날 때. 그래서 영화를 보는 건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야. 우리가 만났을 때. 이런 방식으로 구문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친구랑 만났을 때 우리는 영화 보러 자주 가요 라는 거를 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영화 보는 건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하기 좋아하는 활동이다 라는 식으로 watching movies 여기까지 똑같고 is 해주신 다음에 나머지 보세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다. 가장 좋아하는 활동. activity 하면 활동이란 뜻이거든요. favorite activity 하면 좋아하는 활동이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 our favorite activity when we meet 우리가 만났을 때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다양한 패턴과 구문으로 말씀하시는 연습해 주시고 그 당시에 할 게 없어서 친구가 영화 보러 가져간 게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았다라는 거 이거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보시면 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I was happy 해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I really liked her idea. 남자였으면 I really liked his idea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 때 내가 좋았다 라는 거를 소통을 해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해피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피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이렇지 않아도 조금 기분이 좋거나 기뻤을 때 해피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거든요. I was happy 한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 되겠죠. 할 게 없었다. 할 게 없었기 때문에 해당하는 접속사 because 쓰시고 접속사 다음에는 항상 주어 동사 나오셔야 되니까 I didn't have anything to do then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then 하면 그때,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말 한국말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I didn't have anything to do then.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 또는 말씀드린 방식대로 I really liked her idea, I really liked his idea 얘기하시고 because 뒤에 좀 다르죠. I was free then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I am free 비동사 플러스 free 하게 되면 자유롭다. 직역을 하면 그런데 할 일이 없고 지금 자유시간이 있다라고 할 때 I'm free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유로웠다, 시간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거니까 비동사를 과거로 바꿔서 I was free then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유시간이다. 그 당시 할 게 없었다라고 할 때 I didn't have anything to do then 하실 수도 있고 I was free then 할 수도 있다는 거 두 가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친구랑 실제 CGV라는 영화관에 갔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벤져스를 보기 위해서 CGV라는 영화관에 갔다. 가다는 go, 갔다는 went. 우리니까 we로 시작하셔야겠죠? We went to the theater. 영화관에 갔는데 그 영화관이 뭐라고 불리냐면 called CGV. CGV라고 불리는 영화관에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code CGV가 바로 앞에 나오는 theater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theater긴 theater인데 불리는 뭐라고 불리는 CGV라고 불리는 영화관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뭐 하기 위해서 to watch Avengers 어벤져스를 보기 위해서 CGV라고 불리는 영화관에 갔어 라는 문장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라고 불리는 무엇이라고 할 때 A called B 하게 되면 B라고 불리는 A 이런 표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The theater called CGV 하게 되면 CGV라고 불리는 영화관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겠고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는 게 그냥 CGV라고 하면 상대방 외국인 입장에서 그게 뭔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냥 We went to the theater 얘기를 하시고 CGV라는 것을 구체화하시기 위해서 code를 얘기하신 다음에 CGV 붙여주시면 아, 그 영화관의 이름이 CGV구나 라는 의미를 바로바로 소통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양한 상황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CGV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CGV 떠오르시면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일단 한국에서 가장 큰 영화관 브랜드죠. 그래서 이러한 문장이 나오게 된 건데 CGV는 한국에서 가장 큰 멀티플렉스 영화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CGV is the largest multiplex cinema in Korea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CGV는 가장 큰 멀티플렉스 영화관이다 한국에서 이러한 문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겠고요. 그 가장 큰 말고 그냥 가장 유명한 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문장을 영작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명한 famous, 더 유명한 more famous, 가장 유명한 most famous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CGV is the most famous 나머지는 똑같이 multiplex cinema in Korea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가장 인기가 있는 이라고 할 때는 famous 대신에 popular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CGV is the most popular movie theater in Korea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CGV가 뭔지 상대방 외국인 친구가 모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붙여서 해주시는 거. 한국에서 가장 큰 멀티플렉스 영화관이다. 영화관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위치와 특징 빼놓을 수가 없죠. CGV는 한국에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중국에도 있다. 요거는 제가 실제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CGV가 중국에도 있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머물고 있었던 LA에도 CGV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인타운에. 그래서 앞에 CGV 일단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it
앞에 나온 단수 명사는 it으로 대체하셔야 되는 거 이제 다 알고 계실 거고, CGV는 가지고 있다 하니까 have인데 it 3인칭 단수라서 has를 쓰시는 거죠. It has many branches 하시게 되면 branch가 지점이란 뜻이거든요. 많은 지점들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그 다음에 심지어 중국에도 있다라고 할 때 그걸 이제 even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in China. 나머지 같은 경우는 앞에 이미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냥 뒤에는 even in China 하시면 한국에 브랜치가 있고 심지어 중국에도 있구나 라는 문장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not only but also 이 구문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하시게 되면 A뿐 아니라 B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브랜치가 있다,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실 수도 있잖아요. It has many branches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China 하시게 되면 어디뿐 아니라 한국에서뿐 아니라 차이나에서도 많은 브랜치스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서울 어디서나 쉽게 CGV를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찾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일단 찾다 동사 find 생각하셔야 되고, 수 있다 can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건데, 쉽게 찾을 수 있다니까 easily를 가운데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You can easily find 하게 되면 뒤에 나오는 무엇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구문이에요. 뭘 찾을 수 있냐면 a CGV branch, 브랜치 하나를 찾을 수 있는데 everywhere in Seoul, 어디서나, 서울 어디서나 찾을 수 있다. everywhere 쓰셔도 되고 anywhere 쓰셔도 이 맥락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감의 차이가 있다면 everywhere 같은 경우는 모든 곳에서라는 느낌이라면 anywhere는 어디에서라도 이런 정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거의 이 맥락에서는 비슷해요. So you can easily find the CGV branch everywhere in Seoul. 이렇게 하면 당신은 찾을 수 있는데 CGV 브랜치 하나를 어디서나 어디에서라도 찾을 수가 있다, 서울에서.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CGV 떠올리면 항상 사람들로 붐비고 사람이 많다라는 인상을 가지실 수가 있죠. 그래서 CGV is always crowded with people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be crowded 라고 하는 거는 붐비다라는 표현이에요.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상이 나오게 되면 무엇으로 붐비다라는 구문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항상 사람이 많다는 걸 바꿔 얘기하면 CGV가 사람들로 붐빈다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CGV is always crowded with people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냥 직역의 형태로 there are always many people visiting CGV 하실 수도 있겠죠. there is, there are 하면 있다 없다라는 것이고 뒤에 many people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항상이니까 always를 넣어준 거예요. There are always many people 쓰시고 어떤 사람들이냐면 CGV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식의 문장이 되는 거죠. 뒤에 나온 이 visiting CGV가 many people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친구하고 그 영화관에 갔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위치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동네 백화점 안에 있는 CGV로 갔다라는 거죠. 일단 갔다니까 고동사의 과거형 went로 시작해서 we went to the CGV, CGV로 갔는데 어떤 CGV냐면 위치에 있는 CGV인 거죠. 어디 안에? 백화점 안에 the department store. 백화점을 department store이라고 하죠. 이거 발음할 때 꼬이시기 쉬워요. 수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백화점 department store. 그 다음에 그 백화점은 또 어디 있어요? in my neighborhood. neighborhood 하게 되면 이웃이란 뜻이죠. 이웃 주변. 그래서 우리 동네라고 할 때 my neighborhood 라고 쓰셔도 되고 my area 쓰셔도 되고 my village 우리 동네, 마을 요 정도로 대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백화점 안에 있는 CGV에 갔다 라는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친구하고 저는 영화관 앞에서 만나서 팝콘이랑 음료수를 샀어요. 여기에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일단 만나다 동사 하나가 있고 사다 동사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얘는 둘을 다 과거 형태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만나다는 meet이고 과거형은 met이죠. 사다는 buy고 샀다는 bought이에요. 그러면 좀 더 문장 만드는 방식이 이해가 잘 되실 건데요. 친구하고 저니까 my friend and I 시작해 주시고 만났어요. met. 어디 앞에서 만났냐면 영화관 앞에서 만났어요. in front of 하면 무엇 앞에서란 뜻이죠. in front of the cinema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주어는 동일하니까 바로 동사를 연결해 준 거죠. 샀어요. but 뭘 샀냐면 팝콘이랑 음료수를. 팝콘은 그냥 팝콘이에요. 여기 발음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팝콘이 아니라 팝콘 라고 약간 뒤에를 굴려주셔야 되고 음료수, drinks. 문장이 조금 길면 끊어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My friend and I met in front of the cinema 해주신 다음에 We bought some popcorn and drinks. 이렇게 두 문장으로 표현을 해주셔도 되니까 항상 내가 말하기 편한 방식으로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화관 하면 여러분 팝콘이 빠질 수가 없죠. 제가 사실 영화관에 가기 좋아하는 이유 결정적인 게 바로 팝콘인데요. 집에서 영화 보면 그렇게 맛있는 팝콘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요즘 편의점 팝콘 되게 잘 돼 있긴 하지만 두 가지 다른 맛을 고를 수 있어서 저는 영화관 팝콘을 좋아해요. 실제 제 이야기예요. I love their popcorn. 나는 그들의 팝콘을 좋아해. 지금 영화관 팝콘을 좋아한다라고 할 때 The movie theaters popcorn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their popcorn 이라는 식으로 많이 이제 구어체에서는 말을 해요. their 하게 되면 이 there에 해당하는 그들의 이 그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영화관 불특정 다수를 뜻하는 거겠죠. I love their popcorn. 그 영화관의 팝콘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because 주어 동사 두 가지 다른 맛을 고를 수 있어요. 고를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할 수 있다 can, 고르다 choose 이 조합으로 가는 거예요. Because you can choose 두 가지 다른 맛 two different types 하셔도 되고 two different flavors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 이전에 영화 장르 이야기 하실 때도 two different genres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발음하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그냥 two different types, two different kinds of popcorn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맛이라고 할 때는 어쨌든 flavor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른 맛 하면 two different flavors 하셔도 되고 그냥 two different types of popcorn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CGV는 크고 깨끗하고 접근성이 좋아요. 점점 그 영화관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건데요. CGV 크고 깨끗하고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 크고 깨끗한 이건 너무 쉬워요. CGV is big and clean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easy, 쉬운 거죠. to access. access라는 거는 이거 컴퓨터 용어에서도 많이 쓰는 건데요. 접근하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접근이라는 명사도 있기는 한데 지금은 동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쉬운데 뭐 하기에 쉽냐면 이라고 해서 지금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access라는 동사 원형이 오면서 접근하기에 좋은 이라는 뜻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CGV is very easy to access 하게 되면 CGV는 매우 접근하기에 좋아. 왜 한국말로도 접근성이 되게 좋아 부동산 이야기할 때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때 바로 easy to access 라는 식으로 영어적으로는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It usually has a very good location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겠죠? 물론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접근성이 좋으려면 위치가 좋아야 되는 거니까 It has a good location 으로도 표현이 가능할 수 있겠다 라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CGV는 놀러가고 데이트하기 좋은 곳이라서 저는 거기 되게 자주 가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CGV는 좋은 곳인데 놀러가고 데이트하기 좋은 곳이다.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게요. CGV는 좋은 곳이다 라고 할 때 is a good place 까지 된 거고
뭐 하기에 좋은 곳이냐면 지금 투부정사에도 수식적 용법이 나왔죠? hang out and date.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어울려서 놀다 hang out, 데이트하다 date. 그래서 hang out하고 데이트하기에 좋은 place다라는 거죠. CGV is a good place to hang out and date 하시고 그래서 저는 거기 되게 자주 간다. So 그래서 라는 접속사죠. I go there very often. 나는 가는데 거기 가는데 매우 자주 간다.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방식으로 구문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I go there very often 부터 하실 수가 있겠죠? 네, 문장을 시작하는 거니까 there보다는 there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I go to the theater 먼저 하시고 often 나는 그 영화관에 자주 가는데 그 다음에 왜 자주 간다라고 할 때 because라는 접속사로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Because it is a good place to hang out and date.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는 원인을 먼저 얘기하고 so 그 다음에 결과를 얘기했죠. 밑에 같은 경우는 결과를 얘기해요. 나는 그 영화관을 매우 자주 가. 그 다음에 because 얘기하고 원인을 얘기했어요. 두 개가 똑같잖아요. CGV는 놀러가고 데이트하기 좋은 곳이라서 저는 거기 되게 자주 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 영화관에 자주 가요. 왜냐하면 거기가 it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행아웃하고 데이트하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항상 다양한 방식의 구문으로 말씀하는 연습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뒷부분 같은 경우는 2편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1편 영상 댓글에 보시면 2편 영상으로 바로 가는 링크가 걸려 있을 거예요. 1편 영상을 마친 다음에 그 링크를 통해서 2편으로 가주시면 되고 또 2편 영상의 댓글에 보시면 그 복습 자료로 가는 링크가 걸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2편까지 보시고는 바로 이제 복습 자료로 편리하게 이동하셔서 바로 영작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